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난 3차 시에 이어서 했던 1차 시 핵심 모의고사 문제를 마지막 자과목을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과목 고객관리에 대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 볼까요? CRM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고객관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기업은 매출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CRM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2번, 고정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고객 활성화 전략, 고객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맞죠. 3번, 고객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우량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필요하다. 그렇죠. 또한 기업의 마케터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금 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크게 CRM 필요성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7번 볼까요? 고객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고객 유형 중에서 빈정되고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는 그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트집 잡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꾸 일을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객은 어떻다? 약간 열등감이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 건드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1번, 보통은 이런 트집을 잡아서 고객이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그래서 큰 일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은 일 가지고 이야기하죠. 특징이 많네요. 2번,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보통 뭐 우유부단한 고객 같은 경우에 계속 결정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점이 지금 좀 고민이 되시는지, 그래서 어떤 욕구를 좀 충족하고 싶으신데 갈등이 되는지 솔직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유부단한 고객을 상대할 때 필요한 것이 되겠죠. 3번, 분명한 증거 등을 제시하고 고객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뭐예요? 좀 결정하기 좀 어려워하거나 신중한 고객,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고객, 그런 고객들을 응대할 때 이러한 응대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4번, 고객이 스스로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파악하기 쉽다? 말이 많은 고객들 있죠. 혹은 뭐 사교적인 고객도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볼까요? 고객 관계 관리의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CRM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활성화 전략을 펼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탈 고객이 있다라던가 우리 기존에 계속해서 기업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경쟁사로 옮겨졌어요. 그런 이탈 고객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펼치고요. 두 번째, 고객 충성도 제고 전략. 내가 LTV, 그러니까 고객 평생 가치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고객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높일 수 있게, 충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자꾸 챙겨주는 거죠. 그것을 바로 고객 충성도 제고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보통 CRM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그리고 기존 고객보다 더 우량한, 기존 고객 중에 우량 고객, 우수 고객들을 위주로 많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만 신규 고객 확보 전략도 사실 펼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거래 중단 고객, 영구 삭제 전략?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물론 뭐 너무나 이제 블랙 컨슈머라던가 혹은 정말 거래가 중단된 고객 있죠. 뭐 이탈 고객이라던가 그런 고객들도 따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성공 전략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겠네요. 자, 79번 볼까요? 고객에 대한 특성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기업과 연관된 거래처, 하청업체, 주주, 직원 모두 다 고객에 포함이 된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내부 고객이라고도 부르죠? 고객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뭐 우리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진짜 고객, 그런 물건을 사주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고객, 직원들을 위해서 만족스럽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시행한다던가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것도 필요하죠. 두 번째, 고객이란 기업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뜻한다. 사실 고객이라는 용어는요, 대가와 지불 여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죠. 어떤 거를 직접 구매를 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요?
구매자가 구매한 거를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구매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게다가 이 둘은 우린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우린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3번 서비스 품질의 고급화를 요구하고 늘 존중받고 싶어한다.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가요? 너무 이제 가격의 품질이라던가 디자인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가격도 비슷비슷하니까 우리는 어디서 더 충족받고 싶어요? 서비스 품질에서. 조금 더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챙겨주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에서 구입하고 싶어 해요. 4번 고객은 적어도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만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볼까요?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인적 판매, 그리고 판매 촉진, 광고, PR 등의 수단들을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거 뭐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광고, PR. 촉진 수단이죠. 우리 마케팅 믹스에 4가지 중에서 촉진 수단이 있었죠. 가격 수단도 있었고 이러한 촉진 수단을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모두 통합하고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활동을 말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즉 간접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뭐죠? 자, 이러한 촉진 수단을 우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통합적으로 한다, 확대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즉 간접적으로 모두 다 시도해본다. 이게 뭐죠?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IMC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요. 갑자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어요. 케이션이 많이 변화가 됐죠. 이 변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인적 판매나 판매 촉진, 광고, PR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또 요즘엔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도 많이 변했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공급이 많나요? 수요가 많나요? 공급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팔고 싶어 해요. 게다가 고객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CRM. CRM의 등장 배경 기억나시나요? CRM의 등장 배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변화, 시장 변화, 고객의 변화, 또 있었네. IT 기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주관식 문제에서 CRM의 도입 배경, 환경 변화 4가지 써라.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번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인바운드 상담의 심리적 장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아웃바운드 그리고 인바운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심리적으로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혹은 즐겁게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본 거예요. 1번, 똑같은 내용 반복에 대한 권태감이 있다. 그렇죠. 보통 고객은 그 상황이 처음이에요. 그죠? 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오늘 처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나는 이 전화를 지금 100번째도 넘게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권태감이 있을 수 있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2번째, 목소리 느낌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선입관. 어느 정도 좀 경력이 되고 조금 이제 연차수가 되면 어때요? 일이 쉬워져요.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그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력이 쌓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선입관이 생겨요. 딱 고객 목소리만 들어도 그거요? 혹은 이 고객은 이런 고객이다. 내가 다 알아. 이런 거죠. 이런 선입관이 생길 수 있다. 3번째, 자신의 상품에 대한 어떠한 확신과 결여.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내가 봐도 이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고객한테 내가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말해줄 수 없죠. 4번, 불필요한 고객과의 만남. 이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여러분? 아웃바운드. 내가 아웃바운드 상담사로서 전화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지 않은 혹은 나랑 정말 가치가 없는 고객과 통화했다.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런 고객과 걸릴까봐, 그런 고객과 만나게 될까봐 약간 심리적으로 장애를 겪는 것은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상담의 심리적 장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2번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일련의 의사소통은 연속된 상호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또 의사소통은 순환돼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죠. 왜 그러죠? 그게 바로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비언어로 표현되는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조작이 쉽다. 자, 비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보다 조금 더 신뢰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죠?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조작하기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높다.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3번, 의사소통은 정보소통, 동기부여, 영향력 행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영향력 행사가 뭐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리더가 누구에게 지시를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있죠. 뭐 통제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그래서 뭐 해라 혹은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의사소통으로 표현할 수 있죠. 4번,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항상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 발신자 측면에서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인 건지 혹은 수신자 측면에서의 장애 요인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볼까요? 효과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텔레마케터는 신체 언어 등의 다른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도 고객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고객은 이 텔레마케터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표정은 볼 수 없지만 어때요? 알 수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니다.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보통 그래서 우리 텔레마케터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책상 앞에 거울이 있어요. 웃으면서 상담하라고요. 2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바른 태도나 자세를 유지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되죠. 3번, 음조나 발음 등의 의사언어를 주의하도록 한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속도 이런 것도 의사언어에 포함이 되죠. 자, 4번. 언어와 비언어적인 수단들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들을 어떠해요? 서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84번 볼까요? CRM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어요. CRM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기업의 내적 그리고 외적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환경 분석할 때 내적, 외적 모두 다 중요시해야 합니다. 2번, 시간의 효율성이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맞아요. 어떠한 물론 장기간의 어떤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어때요? 무언가를 의사결정할 때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추상적인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중요하죠? 4번, 수치와 상황보다는 예측이나 추측을 위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죠. 예측이나 추측이 아니라 어떠한 수치, 상황, 정량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5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무엇에 관한 개념인가? 1번, 고객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숨겨진 질서, 상관관계를 찾는 거래요. 이것들을 발견하고요.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하면서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고객 지원 업무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게 뭐죠?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볼까요? 기업에 발생하는 불만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서비스나 혹은 상품을 판매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때요? 불만을 이제 제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원인이 아닌 것은 고르는 거예요. 1번. 인적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 직원이 약속을 어겼다라던가 혹은 너무 신입 직원이 실수를 했다던가 업무가 너무 미숙한다던가 그랬을 때 우리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2번. 서비스 이행 및 직원의 친절 서비스가 잘 이행이 되었고 직원이 친절해요. 그런데 불만이 생기진 않겠죠. 2번. 고객의 지나친 심리적 기대 맞아요. 보통 이런 심리적 기대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객이니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겠어. 혹은 내가 이 정도 물건을 사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기대가 개인적으로 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했을 때 잘못된 그런 방법을 좀 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마케팅하거나 혹은 직원들 교육을 진행할 때 지나치게 고객에게 기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4번,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의 불만. 사실 많죠. 어떤 제품이 어떤 뭐 성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들, 혹은 직원들의 어떤 품질,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서비스 이행, 직원의 친절은 불만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87번 볼까요? 구매 후 부조화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구매 후 부조화. 자, 어떻게 또 이야기하나요? 인지 부조화 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500원짜리 새우깡을 샀어요. 새우 과자를 샀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샀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우깡을 살 때 가격이 500원이었거든요. 자동차를 살 때는요 3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구입을 하기 전에요, 새우 과자를 살까 감자 과자를 살까 여러 가지 3가지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요 5가지 차량이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까 이 색깔을 살까 혹은 뭐 이 다른 자동차 다른 업체 상품을 살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새우 과자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요. 1일. 그런데 자동차는요 10년에 한 번 사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인지 부조화 혹은 이제 구매 후 부조화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어떤 것이 더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동차겠죠. 그랬을 때 가격이 높고 그 다음 대안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빈도수가 더 적을 때, 자주 구매하지 않을 때 더 구매 후 부조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죠? 내가 결정을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환불할 수 있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구매가 굉장히 후회되는데 취소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것, 바로 구매 후 부조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2번. 구매 전 마음에 드는 다른 대안들이 많았을 때 구매 후 부조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죠. 3번.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고 어떤 가격이 저렴할수록 구매 후 부조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더 낮죠. 여러분, 관여도가 뭔가요? 어떤 관심도를 말해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관여도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시간 그리고 노력을 소비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무래도 구매 금액이 높은 것 혹은 자주 살 수 없는 것에는 관여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여도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의 정답은 8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볼까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양 칼슨 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정답은 MO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양 칼슨 사장이 처음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고객이 종업원이나 기업의 특정 자원과 접촉하는 순간을 말해요. 사실 접촉하는 순간 매 순간순간이에요.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매 순간에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마케팅 전략, 우린 뭐라고 한다? MOT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너무 쉽죠? MOT, 모먼트 오브 트러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 뭐 어떤 광고를 하나 낸다던가 혹은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직원의 유니폼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에 따라서 고객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9번 볼까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볼까요? 1번, 기억, 얼굴 표정, 눈의 접촉 등은 신체 언어에 포함이 된다. 그런가요?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네요. 어떤 시선, 이런 것들도 신체 언어에 포함이 되죠. 바디랭귀지 이런 것도요. 그럼 니은, 소비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대중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1.3m에서 3.7m 사이를 뜻한다.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저쪽 3.7m까지 들릴까요? 직원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잘 들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요. 대중적인 거리 그리고 1.3에서 3.7m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중적인 거리가 아니라요.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때 보통 어떤 거리는 80 이상에서 1.2m가 되겠죠.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디귿, 깔끔한 복장과 정돈된 두발, 이것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도록 해준다. 맞아요. 이것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맞죠. 리을, 말투, 음조의 변화, 음고, 음량 등은 의사언어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신체 언어 있었죠? 이런 신체 언어,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의사 언어 있었죠. 어떤 거죠? 말투, 음고, 뭐 음조의 변화, 속도, 음량 이런 것들은 의사 언어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용모복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었죠? 또 게다가 이런 공간 영역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공간 영역은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눴었죠? 개인적 거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도 있었고요. 대중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었죠. 자, 이렇게 있어서 엄마와 혹은 아이 혹은 친밀한 거리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어때요?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맞아요. 그럼 미음은요? 전화, 편지 등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포함이 된다. 그랬나요? 전화, 우리 목소리 있죠? 목소리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이 말은 언어적이죠. 그렇죠? 편지는 뭘로 해요? 텍스트, 글. 하죠? 그래서 이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친밀, 개인, 사회, 대중적 맞네요. 자, 그다음에 90번 볼까요? 다음 중 수신자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의사소통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수신자예요.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인데 1번 선입견. 듣는 사람이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을 수 없죠.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적인 청취.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혹은 내가 원래 관심 있었던 그런 것만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3번, 전달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자, 여기서 지금 전달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전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달자. 커뮤니케이터, 발신자가 하는 거죠. 해당되지 않죠. 반응과 피드백의 부족, 이거는 수신자가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볼까요? 다음 고객과 상담사의 통화 내용을 보고 상담사가 활용하는 상담 화법을 고르세요 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보험료가 다른 곳보다 좀 비싼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네, 아마 다른 곳과 비교하셨을 때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보험 상품은 최근 보기 드문 비갱신 상품이고 입원비 일당과 고액암의 종류가 다양해서 추후 보장받으실 때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고객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반론을 제시한 거죠, 사실은. 다른 것보다 더 비싼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상담사가 바로 뭐라 그랬죠? 비교하셨을 때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뭐예요?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인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상담을 했죠. 긍정으로 마무리했죠. 자, 고객의 말을 인정하면서 반론을 극복하는 건 어떤 방법이었죠, 여러분? 부메랑 화법이었죠? 자, I 메시지는 뭐였나요? 나 중심으로 내 감정이나 내 욕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내가 관찰한 느낌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쿠션 화법은요, 여러분?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어떤 서로 간에 대화할 때 완충 역할을 하는 것. 쿠션 화법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2번 볼까요? 다음 중 텔레마케팅 고객 응대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서로 간에 이루어집니다. 2번 상호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럼요. 텔레마케팅은 물론 전화하는 수단은 주로 어때요? 전화이긴 하지만 뭐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뭐 문자, 어플리케이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3번 비언어적인 메시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바로 아까 89번 문제에서 했었죠. 비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조금 조절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속도 그리고 어떤 목소리, 톤도 굉장히 중요하다. 4번 고객 반응별 상황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볼까요? 다음 중 CRM 실행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CRM을 처음 실행을 할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다 나와 있네요. 환경 분석이네요. 그죠? 1번의 환경 분석은 다 똑같네요. 맞아요. 처음에 환경 분석을 해야겠죠? 어떤 환경을 분석하나요? 내적인 환경도 분석하고요. 외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의 환경을 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할 거야? 나는 뭐 유지 목적으로 할 거야? 혹은 신규 시장, 혹은 잠재 시장 개발하는 데 목적으로 할 거야? 전략을 수립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수집한 이후에 세분화를 시킵니다. 시장 세분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CRM 분석 활동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정말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반응률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93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94번 볼까요? CRM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고객관계 관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2번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한다. 3번 고객 지향적, 관계 지향적이다. 4번 전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물론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을 펼치긴 하지만 집중은 누구로 하나요? 고객 유지, 그렇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관계 지향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볼까요? 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크립트의 필요성을 나열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스크립트는 균등한 대화를 사용해서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요. 그리고 스크립트는 고객 응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모니터링 평가 시 스크립트 사용 능력을 평가하며 조금이라도 수정되게 상담할 경우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그리고 고객 유형에 맞게 어느 정도 얼마나 활용했는가 이 부분을 평가하죠. 4번 스크립트는 상담원의 능력과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준다. 어떤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이게 왜 필요한가요? 표준화가? 물론 그 콜센터에 어떠한 상담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서비스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서비스의 이질성.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도 계속 바뀌어요. 그죠? 어떤 그날의 기분, 감정, 목소리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게다가 서비스는 어때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비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데 직원도 이렇게 맨날 바뀌지만 또 고객도 맨날 바뀐단 말이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표준화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볼까요? 다음 중 인터넷 그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와 상관이 없는 설명은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불만을 접수할 때 최근에 젊은 분들은 특히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SNS라던가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통해서 이제 불만을 접수를 하시는데요. 자, 1번. 최근 들어서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채팅방,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접수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보급됐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죠. 빠르기도 하고요. 2번. 이메일, 인터넷으로 접수된 불만 접수 건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반응이 빠르다. 맞아요. 보통 여러분 아마 사내에도 그런 시스템이 갇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불만이 접수되면 관리자한테 바로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VOC 빨리 확인하라고 하죠. 고객 불만 빨리 확인해서 처리해라 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해요.
3번, 홈페이지 게시판 등은 모두 개방된 채널로 다른 고객들도 이미 접수된 불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객의 불만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만 내용이 사실이면 괜찮아요. 혹은 정말 기업에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됐다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죠. 4번,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진 않아요. 본인이 특별하게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어때요? 사실이 아닌 것을 혹은 본인이 그냥 느낀 감정이나 어떤 그런 순간의 것들을 그냥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공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7번 볼까요? 다음은 서비스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한 상황인가? 자, 서비스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무형성, 뭐죠? 서비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유형성의 어떠한 물건과 다르죠. 그래서 특허를 낼 수 없다. 그런 특징이 있죠. 이질성은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죠? 다 달라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소멸성은요, 재고로 보관할 수 없어요. 게다가 어때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거예요. 바로 생산되지 않으면 바로 소멸이 된다. 그다음 비분리성. 서비스는 소비와 생산을 분리할 수 없다.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가 물건 만들 땐 생산이 따로 이루어지죠. 공장에서. 그죠? 만드는 직원 따로 있어요. 그때 우리 소비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고객 자체 내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 마실 때, 커피 주문할 때 둘이 같이 이루어지죠. 의사소통이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불만이 일어났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어떤 물건이 문제가 있다,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상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비와 생산이 같이 이루어졌고 같이 쌍방의 책임이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서비스의 비분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서비스를 응대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서로 기분 좋게 응대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안에 좀 내용을 볼까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호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는 예약으로 인한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어렵게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성수기 요금으로 적용돼서 비싼 요금으로 이용해야 된다. 왜 그래요? 비수기 때는 안 사요. 안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많은 금액으로 팔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의 모든 영화관에서는 조조 할인이 적용돼서 아침 이른 시간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왜 그렇죠? 내가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틀어요. 근데 객석은 200개가 있어요. 근데 영화 한 번 트는데 예를 들어서 드는 비용이 그래서 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200석 중에 5명이 왔어요. 5명이 와도 5만 원이 들고요. 200명이 와도 5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은 좌석을 우리가 다른 좌석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서비스의 소멸성 때문에 그렇죠. 보통 서비스의 소멸성 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수요, 공급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땐 서비스의 소멸성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8번 볼까요? 고객의 범주 중에서 구매 의사결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고객,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영향을 줬다? 그러면 구매 영향자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직접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매를 허락해 주는 사람, 구매 승인자가 되고요. 내가 직접 돈 주고 사는 사람은 구매자, 사용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99번 볼까요? CRM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지금 CRM의 분석 도구, 아키텍처 3가지에 대해서 나온 거죠. 분석 CRM은 CRM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고객의 데이터를 획득, 관리, 분석하는 모듈을 말한다. 맞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2번, 협업 CRM은 CRM 프로세스 실행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영역을 말한다. 직접 실행한다? 이거는 운영 CRM이죠. 자, 우리가 CRM 아키텍처 구성하는 3가지 있었어요. 분석 CRM, 가장 기본이 된다. 그 다음 CRM 있었고요. 그 다음 운영 CRM.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죠? 협업. 어떤 고객과 의사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요. 1번은 맞는 말이에요. 2번. 협업은 아니라 뭐예요? 이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통합 CRM이라고 나왔어요. 통합 CRM은 시스템에 여기 세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고객과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통제 운영한다? 커뮤니케이션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또한 운영 CRM은 기업 내부 부서들 간의 협력 그리고 고객 정보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한다? 이것도 협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00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불만 처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1번 책임감 있는 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고객 존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3번 감정적인 논쟁 중요할까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1회분을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지금 이제 2회로 넘어가기 전에 2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 2회에 함께 들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 잘 하셨을 거라 기대가 되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메모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